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정말 주작이었으면 했던 슬픈 카톡이 있는데요. 2018년 11월 8일에 이렇게 방콕 하시려나? 라는 카톡을 보내지만 답장이 없고, 다음 날인 11월 9일에 불타는 금요일에도 방콕 하실까? 라고 하더니, 그때 너가 하려던 말이 뭐였지? 라고 하자 그때서야 상대 여성은 그건 또 뭔 소리야?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너 생각나서 분위기 좋은 커피숍 가볼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답장은 없는데요. 세월은 흘러 12월 31일이 되었고 한 해 동안 고생했다며 같이 꽃길만 걷자고 플러팅을 했지만 역시 대답은 듣지 못합니다. 또 세월은 흘러 1월 10일에 햄자랄이라며 질문해도 될까라는 카톡을 보냈는데요. 여성이 엥 하고 한마디를 던지자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사실 나도 좋아하거든 이라며 더블 갈릭 비프 버거 사진을 보내주면서 괜찮을까, 너 지금 어디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성은 의외로 4분 만에 맛있음, 나 과제 중이라는 답장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남성은 같이 과제하면서 뭐 먹을까 라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고, 40분 있다가 여성이 돈 없음 이라고 하자 자기 100만원 들어왔다며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40분 있다가 없어 배탈남이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남성이 그럼 죽 먹어야겠네, 어디서 볼까, 엥 근데 방학인데 과제가 있나 라고 답을 하였고 역시 답은 없습니다. 또 세월은 흘러 3월 3일에 지금 어디 뭐해 잠잘려나, 미녀는 역시 잠꾸러기. 3월 29일엔 여성의 생일이라며 생일인데 본인이 빠지면 섭섭하다며 몇 시에 만나기로 했냐며 물어보지만 익십을 당하고, 배터리 없어 보조 배터리 안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지만 역시 익십을 당합니다. 한 달 후엔 월요일 가기 싫엉이라고 했지만 또 익십.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일십을 당하다가 끝없이 카톡을 보내는데요. 6월 1일이 되어서야 물놀이 계획은 세웠냐는 질문에 여성은 깜짝이야, 이제 계획 세워야지 라고 답을 하였고, 본인이 해군 출신이라면서 재밌게 놀자라고 하자 역시 답을 듣지 못합니다. 이후로 6월 8, 9, 10일 동안 카톡을 하지만 답이 없다가 월요병 걸렸다며 위로해 달라는 말에 힘내 한마디를 받는데요. 남자가 감동받았다며 덕분에 완치되었다며 같이 돈가스 썰러 가자고 바로 급발진을 하였고, 점심 먹었어 한마디를 하자 그럼 저녁에 반주 걸쳐서 저녁 먹을래? 라며 이자카야 가자라고 하지만 역시 일십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거 더블 갈릭 비프 버거 홍보용 주작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발 차라리 홍보용 주작이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철도공사의 어떤 직원은 블라인드에 여친 아버지가 여친 행복하게 할 자신 있냐길래 행복은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본인 마인드 문제다, 아버님은 어머님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했더니 꺼지라고 하셔서 지금 집이라고 본인이 뭐 잘못한 거냐고 물어봅니다. 투표까지 했는데 잘못이다가 81%에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제발 주작이었으면 좋겠던 이야기들을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주유소 알바 여고생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키스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2017년 4월 밤 12시쯤 본인의 트럭을 몰고 천안에 한 주유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트럭에 주유하던 여고생의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다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끌어당겨 강제로 2회 키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여고생의 머리를 누른 것은 맞지만 쓰다듬거나 키스는 한 적이 없다며, 설령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그 학생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인 여고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여고생의 머리를 할아버지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며, 이후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할아버지 주장은 인정해 아청법은 의외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할아버지는 징역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내 수능은 오늘이 아닌 어제 끝이 났다 장문입니다. 수능 갤러리에 2022 수능일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은 4살 위 누나가 있고 부모님은 둘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글쓴이가 돌도 지나기 전에
아빠는 6년 전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글쓴이를 낳고 3개월도 안 돼서 뇌하수체 선종을 선고받아 재고수를 받았지만 의료 사고가 나서 지주막하 출혈, 뇌탈출로 얄팍한 생명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평택 삼성에서 배관 설비 노가다를 하시던 아빠는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어뜯다가 산해 신고랍시고 119에 1시간 40분이나 늦게 신고한 동료 작업자들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6년이 지난 지금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영화로 친다면 삼류 아류작으로 욕먹을 만한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이 영화보다 무섭다는 걸 본인은 고작 14살 나이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손때 묻은 전화기에는 아빠가 있던 협력사 관리자들과 진실을 캐내겠다던 기자들, 아빠와 알고 지냈던 친구, 동생, 동료들의 전화로 쉴 틈이 없었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이 나왔고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봤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받은 산재 보상으로 글쓴이와 누나 둘이 연명하며 살았는데 각자 방 하나씩은 쓰자며 무리하게 웃던 아빠의 쓰리룸은 허구한 날 물만 틀면 녹물 나오는 원룸으로 바뀌었고 한푼이 아쉬워 아빠의 유골함은 로얄층에서 1층 로비로 바뀌었고 고작 18살이던 누나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쓴이를 뒷바라지해줬다고 하는데요. 취업은 자기 스펙으론 돈이 안 된다며 정말 굳은 아르바이트만 골라 하고 집에 오면 폰 몇 분 만지다 바로 잠드는 게 일상이던 누나였다고 합니다. 누나는 웹툰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누나한테 웹툰이 왜 그리 좋냐고 물어보자 돈이 안 들어서 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득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작에 놓았던 펜을 다시 잡고 공부를 했다는데요. 공부를 접어 문과로 들어가 있던 반에서 산모를 보니 성적이 처참했고 누나한테 성적표를 보여줬더니 싱긋 웃으며 놀렸다며 승부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누나가 대성 패스도 사줬다고 하는데요. 차마 교재 살 돈까지 달라 하기 미안해서 친구들이 갖고 있는 교재로만 신청해서 들었고 육모를 보았는데 국수영탐 65553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나에게 보여줬더니 이번엔 울었다는데요. 성적이 처참해서 우는 건지 알아서 잠시 부끄러워졌는데 누나가 기특하다고 해줬다고 합니다. 뭔가 가슴에서 끌어올랐다고 하는데요. 친구들 따라다니며 질문하고 검색해보고 머리를 쥐어뜯고 비굴하게 빌려다니고 선생님들과 붙어다니며 본 구모 성적은 국수영탐은 4353이었다고 합니다. 누나에게 보여줬더니 누나는 또 울면서 글쓴이에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수십 번 했다고 하는데요. 아침 인사가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엊그제도 들었다고 합니다. 비몽사몽하며 글쓴이가 씻는 소리에 잠을 깨 잠긴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배웅해주던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어제 죽었다고 합니다. 육교를 건너다 내려가는 계단에 헛디뎌서 몇 바퀴를 구르고 정수리부터 보도블럭에 박았다고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누나를 보았는데 머리 왼쪽 윗부분이 그냥 뭉개져 있고 왼쪽 눈은 진한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또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19년 살며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누가 비참한 나를 아직 바닥이 아니라며 몰래카메라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집에 와서 눈을 감고 일어났더니 오후 5시 그토록 준비하던 수능이 끝나 있을 시간이었다는데요. 갑자기 무작정 글을 써야겠다 하고 충전도 안 되어 있던 폰을 킨 게 지금 이 모양이라며 그런데 본인은 과도를 산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은커녕 이 허름한 원룸 안에서 라면 말고 먹은 게 없다고 하는데요. 햇빛마냥 밝게 빛을 내고 있는 젓갈은 대체 무엇이냐며 지금 당장 갑자기 확신이 들었다면서 저것이 곧 다가올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빌며 글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글쓴이의 글은 더 이상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발 주작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눈뜨고 전재산 빼앗기는 노인들 기사입니다. 2022년 기사인데요. 이혼 후 전북에서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80세 할머니의 유일한
배제한 재산은 6,5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는데 생전 왕래가 없던 50대 조카가 불쑥 찾아와서는 1년 동안 주변을 맴돌며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어느 날 조카는 점심을 사주겠다며 할머니를 이끌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조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파트는 조카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것을 경제적 노인 학대라고 한다는데 이런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연 평균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대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고도 합니다. 실제 경제적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분류를 보았더니 아들과 딸, 배우자나 친족은 물론 요양병원 종사자나 친구 같은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하다고 하네요. 적어도 치매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사람 도리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